안녕하십니까. 네, 네. 좀 민망하죠. 자, 오늘 지조법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지난주 했던 거 복습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했던 거. 자, 등기법 지난주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셀프 등기라고 그랬어요. 등기 방법. 일단 뭐 하면? 신청하면 접수를 받겠죠. 그래서 접수를 공부했는데, 접수. 자, 법조, 제6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시켜 드렸는데, 자, 지금, 종이 등기부가 아니라 전산 등기부니까요. 자, 어떻게 시작? 저장, 화면, 접수. 그리고, 자, 뭐한 대로? 접수한 대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시작. 뭐뭐 하라고 그랬어요. 저장, 접수, 효력.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장, 접수, 효력. 이렇게 하나의 지문으로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면, 이제 등기관이 접수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자, 반드시 접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심사를 배울 텐데, 이게 지금 등기가 된다, 안 된다를 신청서를 내가 받아봐야 하는 거지. 받지도 않고 얼굴 보고, 관심법, 저건 아닐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접수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접수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접수번호를 부여할 거고요. 핵심이 뭐냐면 냅니다. 핵심이, 자, 뭐가 빨라지면? 접수번호가 빨라지면 모두 같이 빨라진다. 등기 순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접수번호가 갖는 의미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등기 순위. 이건 권리 순위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실 거냐면 표제부라는 거 기억나시죠? 표제부는 뭐만 하는 거예요? 표시. 그리고 권리는 어디 나와요? 갑구와 을구. 그러면 등기 순위란 말은 권리 우선순위니까 접수번호는 갑구와 을구에 나오겠지.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순위와 상관이 없이 표시만 하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빨라지면? 접수번호가 빨라지면 등기 순위도 같이 빨라진다. 이것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등기한 심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29조 각하. 등기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한 각하, 그러니까 각하사유야. 29조가. 각하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다만 신청이 잘못되면 보정할 수 있대요. 그러면 보정 명령하고 다음 날까지 보정할 수 있다면 각하하지 않는다 이랬고요. 각하사유. 29조 1호가 뭡니까? 첫 번째 따져보는 건 뭐예요? 관할 위반. 등기 안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이건 그 순서대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그랬단 말이에요. 모델하우스 해드렸죠. 건물이 아니면 등기 안 된다. 가지고 오면 각하. 그리고 권리. 뭐 하라고 그랬어요? 유치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등기 신청하면 각하 사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상의 등기를 신청했다 각하. 자, 우리 그 구분 건물에서 아파트에서 건물을 전유분이라 하죠. 토지권 사용권을 뭐라고 그래? 대지 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유 부분만 이전 안 되고요. 대지권만 이전 안 되는 거고요. 전유 부분만의 저당권 안 돼요. 저당권이 들어가면 나중에 경매가 되면 건물만 넘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기들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배울 거고요. 농지 전세권 안 된다 이랬고. 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 몇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저당권이 주다 채권이 주다. 담보물권이 나왔다 저당권이 나왔다는 말은 왜 나온 거예요? 채권. 그럼 뭐가 줍니까? 채권이 주야. 그래서 자, 저당권을 뭐와 분리해서 채권만 분리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떼가지고 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보존등기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출생신고. 그러니까 보존등기 문제를 푸는데 지난주 문제도 풀어드렸는데 일부 보존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다. 일부 보존등기 말소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존등기는 일부랑 짝이 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이랬는데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해드릴 거예요. 공유야 공유. 그래서 자기 것만 할 수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등기되는 방법이 총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불러보세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이잖아요. 이거 구분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 그랬는데 자, 한 번만 따라서 보세요. 관공서 촉탁. 관공서 촉탁 하니까 관공서란 말이 보이면 등기 방법이 뭐예요? 촉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청하면 신청.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봐보세요. 이미 보존 등기가 됐어. 다시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출생신고 2번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심사. 자, 각하 됐습니다. 뭐야 이게 또 나왔네. 얼마나 죽이면 이럴까? 자, 심사를 해서 자, 적법하다. 그러면 어떻게 등기를 수리 받아서 등기를 뭐 실행해 주시면 되고. 자, 등기 완료 절차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요 이거? 배웠습니다. 등기가 끝났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이제 앞에 보니까는 증을 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 그리고 자, 세무서에다가 자, 세금 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로 알려주고 기타 등등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법하지 않으면 바로 집으로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무슨 명령? 보정명령을 해서 자, 이게 합당하면 등기를 해주면 되고 합당하지 않으면 뭐 한다? 각하. 따지고 들어간다를 뭐라 그래? 이의신청. 이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도 배웠는데 자, 이의신청 어디다가 해요? 법원 이의신청서는 어디야 됩니까? 등기소 구분하셔야 돼요. 신청 어디에? 법원에 상급기관 그리고 서는 어디다 내라? 소.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자, 신청. 각하를 했다는 말은 등기를 해주는 거야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소극적 부당처분이고 등기가 안 된 겁니다. 어떻게 부당이라고요? 뭐 해줘야 될 등기를 안 해준 거예요. 해줘야 될 등기를 안 해준다. 이제 따진다. 이의신청. 됐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신청이만 등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등기부상 이해관계란 말이 없어요 아직. 자, 이거. 자, 그래서 등기한 심사를 해서 무조건 이유가 있으면 등기해주면 돼 그냥. 근데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어디로 보낸다고? 법원 송부. 다시요. 등기한 심사를 해서 이유가 없다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법원 송부. 이것도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보내면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할 건데 소극적 부당처분은 등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미리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명령. 그러면 가등기 명령은 어디서만 나오는 거라고요? 소극적 부당처분에서 가등기 명령이 있는 거지. 적극적 부당처분에 가등기 명령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긴 등기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결정을 해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게 한 거 없고요. 자, 이유가 없다 그러면 뭐 기각. 여기서 자, 여기는 한 거 있다 다시요. 자, 등기가 실행됐다. 무슨 말이죠? 해서는 안 될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29조 1호와 2호에 해당되는 등기들. 자, 됐다. 이걸 적극적 부당처분이라고 등기된 겁니다. 자, 따지고 들어간다. 자, 누가 이거 시청하는 거예요? 등기부상 이해관계님. 왜 그 등기 해줬습니까? 그 소리에. 이렇게요.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신청인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한 심사를 해서 이유가 있대요. 그 말은 해서는 안 될 등기가 된 거 아닙니까? 등기 모양 보면 돼. 말소하면 되지. 자, 근데 이유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보낸다? 법원 송부. 법원. 그래서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할 건데 이유가 있대요. 그럼 뭐 등기 말소하시면 되고. 자,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각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이의신청 어디다 한다? 법원. 서는 등기소 이거고요. 소극적 부당처분은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누구만 한다? 신청인. 아직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없다 했습니다. 자, 적극적 부당처분이란 해서는 안 될 등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등기라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조 1호와 2호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됐다. 여기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거지. 3호 이하부터는 사실관계 맞으면 등기를 유조로 한다. 등기가 유조인데 무슨 이의신청이야. 그러니까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가 드는 거고, 적극적 부당처분은 당사자 신청인 이해관계인 둘 다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 또 배웠던 게 보존등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보존등기 언제 합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또요. 이거 규합상 공용 부분 기억나시죠? 원래는 무슨 부분이야?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약속에 의해서 공용부로 바꿔버렸대. 근데 그걸 폐지 말소한다는 말은 다시 전유부로 되돌아가라 그러니까 보존등기 하시라는 소리고, 이거 어떻습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 촉탁? 법원에 촉탁이 있다면 등기에 뭘로?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자, 등기되는 방법은 총 4가지인데 보존등기가 되는 방법은 뭐 아닌 뭐다? 신청 아니면 직권이다. 이거고요. 자,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 이랬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결론이 뭐예요? 시작. 토지는 시작. 대판수. 건물은 대판소수 이거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대. 대장이 무슨 초 등록자? 최초 등록자. 연습해 봐자. 무슨 초 등록자? 최초 등록자 상속인 포괄승인. 자, 시작. 최초 등록자 상속인
포괄 승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판결 그랬는데 토지는 누가 가져가? 국가 판결이고 건물은 누가요? 지자체장 아니면 소송하기 싫으면 확인. 이거죠. 판결. 이 말했고. 자, 수용. 기등기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다면 이전 등기 하시는 거고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다면 그때는 뭐 한다?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원시취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고수도로 구청장, 지자체장의 확인 가지고도 보존 등기할 수 있죠. 어디만? 건물. 그래서 암기 코드가 어떻게 돼요? 자, 토지는 어떻게 한다? 대판 수라고 적고 푸시면 되고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 대판 서수라고 적고 푸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진정명의 회복인데 진정한 소유자가 회복 되찾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무슨 등기해도 되고 말소 등기해도 되고 이전 등기 형태로 받아갈 수 있는데 무슨 등기 할 수가 없어?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무슨 등기 형태로? 이전 등기 형태로 받아갈 거 이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방법이 두 가지래. 무슨 신청? 제발요. 철저히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되찾아가는 방법은 뭐 해도 되고 말소해도 되고 이전해도 되는데 말소를 할 수가 없다면 무슨 등기 형태로? 이전 등기 형태로 받아가라. 근데 이전 등기 형태로 받아가는 방법도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은 투투야. 뭐라고요? 투투라고. 요색한 분위기 또 이거. 투투가 뭐야? 투투가? 말소도 되고 이전도 돼. 근데 이전 등기 형태로 받아갈 거야. 또 투투. 어떻게? 공동 신청.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뭐로 간다? 판결. 투투.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는 등기가 돼 있던 자 또는 이런 자들이 다 필요 없고요. 자, 공동 신청해서 받아간대. 그래서 회복 원인은 뭐예요? 회복이고 목적은 뭐고? 이전이고. 공동 신청한다는 말은 등기 의무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있다면 뭐 가지고 오셔야 돼?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오시면 된다. 자, 판결. 단독 신청해서 받아갈 수도 있죠. 똑같아. 원리는. 자, 그래서 자, 판결 회복이고요. 목적은 이전인데 자, 이때는 혼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뭘 들고 오셔야 된다. 판결서. 판결서 가지고 오셔야 돼.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등기 의무자가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다 이러고. 자, 결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뭐 받을 필요 없고 거민 받을 필요 없고 어머나 갑자기 거민 언제 받아?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뀌어야 이게 거민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회복 아닙니까? 되찾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지. 그러니까 거민 받을 필요 없고. 자, 이거 토지거래허가 보였습니다. 이거 뭐 받는 거야 이거? 투기방지. 이거 투기입니까? 되찾아가는 겁니까? 되찾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서도 필요 없고 자, 농지채 자유시민도 필요가 없다. 다 없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했고요. 자, 토지 수용. 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자, 사업시행자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한다고 고시를 해요. 도로 건설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토지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땅 팔고 나가라. 도로 건설할 거야. 그러면 협의가 성립될 수 있죠. 그러면 협의가 성립돼서 토지를 수용할 거야. 이전 등기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왜 하는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협의가 성립됐다는 확인서 들고 오셔야 되는 거고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제 뭘로 가? 강제 수용.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했다는 거 이렇게 연상하셔요. 결정했다고 결정. 그럼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결서가 결정서가 돼야 되겠지. 어디가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여기입니다. 재결수용. 그러면 자 결정한 날짜가 있고 수용 개시되는데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원시 취득하시는 거예요. 자 언제냐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토지 수용에서는 결정한 날짜는 연상하실 때 수용보상금이 얼마다 그 결정이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뺏어간 날짜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 날짜가 중요하다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수용 개시일. 시작. 수용 개시일. 이때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등기 방법 그래서 자 처음에 가져갈 때는 사업시행자 단독 신청입니다. 근데 국가 지자체가 관공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시작. 관공서 촉탁. 시작. 관공서 촉탁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뺏어갈 때 이렇게 뺏어가는데 재결 실효. 사업 안 한대. 자, 말소. 되돌려줄 때 뭐를 준다? 공동. 그리고 직권으로 말소한 것들은 직권으로 회복하시더라. 일단 이 절차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증. 자, 특정 유증, 포괄 유증 불문하고 이건데, 자,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상속이 돼요. 그런데 유언을 통해서 무상으로 준다는 뭐라고 그래? 유증. 그러면 여기서 맘만 보고 뺏긴 자 있습니까? H에. 너 맘만 보고 뺏긴 자를 뭐라고 그래? 등기 의무자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속
상속인이 있다면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라서 무조건 무슨 신청이다? 공동. 중요합니다. 특정 유증이건 포괄 유증이 먼증만 보이면 유증만 보이면 다른 거 필요 없어. 등기 방법만 알면 되니까 무슨 동이라고 하면 돼? 공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공동. 자, 특정 그때 나중에 특정 유증을 했어. 자, 취득할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와 취득이고 포괄 유증은 상속과 같은 개념이 될 테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은 취득을 한다. 근데 등기할 때는 공동이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나중에 할 거고요. 자, 미등기 부동산 유증 특정 유증에서는 이전 등기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잖아요. 포괄 유증이라면 무슨 등기 바로 간다? 보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유류분을 침해했더라도 등기는 수리해야 된다 이런 거고. 자, 환매 특약 등기했습니다. 환매 특약 기억나십니까? 환매. 자, 뭐와 소유권 이전해주고 다시 사간다. 환매 반드시 동시정이에요. 됐고요. 자, 어떻게 하라고? 못 팔도록 갔다가 붙여라.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무슨 서면? 별개 서면. 무슨 말이죠, 저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한 장,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한 장 각각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환매 특약 등기를 말소한대. 이제 했다가 말소한대. 환매권을 내가 행사를 했대. 그럼 이제 환매 특약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뭘로 한다? 방법이 직권. 됐습니다. 근데 환매 특약 등기가 무효가 됐대. 그럼 이건 무효가 된지는 등기관이 알 수가 없잖아요. 방법, 직권이 아니라 뭐 신청, 바꿔 출제하더라 이겁니다. 철저하게 방법만 나온다. 자, 신탁 기억나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라. 자, 그리고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한다. 무슨 서면? 동일 서면 이랬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자, 신탁이면 반드시 뭘 떼봐야 돼? 신탁 원부. 거기에 위탁자, 수탁자, 신탁의 목적이 다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탁 원부도 뭐로 본다? 등기부로 본다 했습니다. 하나 더. 그러면 신탁이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신탁 원부를 떼어봐야 되는데 그냥 떼어준다 아니면 요청해야 떼준다. 요청해야 떼준다 그랬습니다. 돈 받으려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신탁 부동산이 이렇게 됐다는 말은 처음에 줄 때는 공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넘어갔다야. 그럼 누구 겁니까? 수탁자 거. 시험지에 넘어갔다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무슨 부동산? 신탁 부동산이란 말이 보면 이제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더라 이거예요.